라임 프렌즈. 미녀와 야수. 옛날 어느 마을에 벨이라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이웃 마을로 물건을 팔러 가면서 벨에게 물었어요. 벨, 오는 길에 뭘 사다 줄까?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만 무사히 돌아오시면 돼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렇게 아버지는 벨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그만 물건을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찬 비바람이 불어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죠. 여기가 어디지? 내가 늦으면 벨이 걱정할 텐데. 벨의 아버지는 길을 헤매다가 깊은 숲속에서 외딴 성을 발견했어요. 계세요! 아무도 없나요? 버려진 성인가? 여기서 하루만 묵고 가야겠다. 다음 날 아침, 벨의 아버지는 집으로 가기 위해 성을 나서다가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정원을 보았죠. 오, 벨이 좋아하는 장미꽃이네. 한 송이 가져다 주면 좋아하겠지? 그때였어요. 아유. 울부짖는 짐승의 소리와 함께 야수가 나타났어요. 야수의 얼굴과 온몸은 짐승처럼 거친 털로 뒤덮여 있고 날카로운 발톱과 송곳니는 무섭게 번쩍였죠. 감히 누가 내 장미를 훔치는가? 괴물이다! 내 지붕 아래에서 비를 피하게 해줬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장미를 훔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필요 없어. 지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지. 야수는 벨의 아버지를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한편 집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벨은 여느 때와 달리 아버지가 너무 늦어지시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죠. 아버지! 아버지!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사이 날은 어두워졌고 숲은 금세 어두컴컴해졌어요. 하지만 벨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를 계속 찾았죠. 그때 마침 벨은 작은 불빛이 반짝이는 야수의 성을 발견했어요. 계세요? 누구 없나요? 벨이 성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안을 살피고 있는데 어디선가 끙끙 앓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벨은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황급히 가보았어요. 아버지! 아버지예요? 벨? 벨, 너니? 네가 왜 여기에? 갇혀있던 아버지는 벨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왜 거기 계세요? 잠시만요. 제가 꺼내드릴게요. 벨은 아버지가 갇혀있는 감옥의 문을 열어보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뒤돌아본 벨은 야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 말했죠.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가둔 건가요? 우리 아버지를 당장 풀어줘요! 네가 이자의 딸인 거냐? 길 잃은 너희 아버지를 재워줬더니 고맙단 인사는커녕 내 정원에서 함부로 장미를 훔쳤다. 나는 도둑을 가둔 것뿐이야. 아니에요! 제 아버지는 도둑이 아니에요. 주인이 있는 줄 모르고 그러셨을 거예요.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어쨌든 훔친 건 사실이다. 도둑을 그냥 보내줄 수는 없어.
벨, 어서 도망가라. 쇠약해진 아버지를 본 벨은 결심했어요. 아버지를 여기 두고 갈 수 없어요. 아버지 대신 제가 남을게요. 벨, 안 된다. 절대 안 돼. 아버지를 보내주세요. 좋아. 그 부탁을 들어주도록 하지. 야수는 아버지를 끌어내 성 밖으로 내쫓았어요. 명심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면 네 딸을 살려두지 않겠다. 안 돼! 벨! 그리고 벨은 아버지 대신 감옥으로 들어갔죠. 아버지. 벨의 울음소리가 성 전체에 울려 퍼지자 야수는 마음이 쓰여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다음 날 야수는 해가 뜨자마자 벨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죠. 그리고는 바닥에 쓰러진 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수는 황급히 감옥 안으로 들어가 벨을 안고 나왔어요. 야수는 감기에 걸려서 끙끙 앓는 벨을 정성껏 돌봤어요. 제발 아버지를 풀어주세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벨이 아버지를 대신해 감옥에 갇혔다가 아프게 된 것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아프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야수는 하루 종일 벨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어요. 시간이 흘러 다음날 아침이 됐고 벨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여기가 어디지? 벨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의자에 웅크린 채 잠든 야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곧 야수가 밤새 자신을 간호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정신없이 코를 골며 잠든 야수를 보자 벨은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그리고 벨은 야수를 찬찬히 바라봤죠. 생각만큼 무서운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을 갖게 된 걸까? 그때 갑자기 야수가 눈을 번쩍 떴어요. 기지개를 펴던 야수와 벨의 눈이 마주쳤어요. 몸은 괜찮소? 네, 덕분에 괜찮아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갈게요. 잠깐. 그럴 필요 없소. 네? 굳이 감옥에 다시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그때 야수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어요. 저기 같이 아침 먹겠소? 좋아요. 야수는 벨과 함께 아침을 먹고 벨에게 성을 구경시켜 주었죠. 야수의 정원에는 음악에 맞춰 물줄기가 춤을 추는 분수대와 가지각색의 예쁜 꽃들로 가득했어요. 우와, 이런 정원은 처음 봐요. 꽃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야수가 안내하는 곳마다 벨은 감탄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벨이 가장 좋아한 곳은 책이 가득한 서재였어요. 벨은 소리내어 책 읽기를 좋아했고 야수는 그런 벨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좋았죠. 둘은 서재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래서 둘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감동적이라고요? 뭐가요? 힘든 상황에서도 지켜낸 둘의 사랑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벨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또 그 사람도 웃게 해주고 싶은 게
사랑이 아닐까요? 아, 그날 밤, 야수는 벨과 보냈던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야수는 순간 벨의 말이 떠올랐죠. 뭐지? 혹시 이게 사랑인 걸까? 벨과 야수는 여느 때처럼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벨이 갑자기 한숨을 쉬었죠. 벨, 왜 그래요? 무슨 걱정 있어요? 아, 혼자 계실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네요. 아프신 건 아닌지, 밥을 잘 드시는지. 아마 잘 계시겠죠? 슬퍼 보이는 벨의 표정에 야수의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벨, 그럼 아버지를 잠깐 보고 올래요? 정말요? 진짜요? 가도 돼요? 벨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하지만 야수는 그런 벨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죠. 대신 딱 일주일이에요. 그 안에 돌아온다고 약속하면 가도 좋아요. 네네, 약속 지킬게요. 자, 이걸 받아요. 야수는 벨에게 마법 거울과 마법 반지를 주었어요. 이 거울로는 성에 있는 절을 볼 수 있고 반지를 손에 끼우면 바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야수님, 정말 고마워요. 벨, 잊지 말아요. 일주일이에요. 네, 알았어요. 명심할게요. 벨은 마법 거울과 마법 반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벨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무척 좋아했죠. 아버지, 저 왔어요. 세상에, 벨! 무사히 돌아왔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은 벨에게 너무나 빠르게 느껴졌고 어느새 야수와 약속한 일주일이 되어버렸죠. 떠날 시간이 되자 벨은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어요. 아버지, 사실 오늘 야수의 성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거길 다시 왜 가? 일주일만 있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야수님이 보내준 거예요. 안 된다. 절대 안 돼. 널 야수에게 다시 보낼 수는 없어. 야수와의 약속 때문에 벨이 돌아가야 한다고 하자 아버지는 벨을 붙잡기 위해 쓰러지는 척 연기를 했어요. 아버지! 아이고, 우리 딸 벨아.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나 보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버지의 꾀병을 알지 못한 벨은 아픈 아버지를 혼자 두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약속한 일주일이 훨씬 지나버렸고 벨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야수가 잘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때 마침 거울이 생각난 벨은 야수를 보려고 마법 거울을 꺼냈어요. 헉! 야수님! 거울 속으로 보이는 야수는 장미정원에 쓰러져 있었어요. 안 되겠어. 야수님에게 빨리 가봐야겠어. 아버지, 얼른 다시 돌아올게요. 벨! 벨은 말리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마법 반지를 손에 끼웠어요. 그러자 야수의 말처럼 곧바로 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야수님! 야수님!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하지만 야수는 끝내 깨어나지 않았어요. 벨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죠. 벨의 눈물은 또르르 흘러내려 야수의 얼굴에 닿았어요. 그러자 죽은 줄 알았던 야수가 깨어났어요. 야수님! 벨, 돌아와 줬군요. 야수는 벨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야수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찬란한 무지갯빛이 야수의 몸을 휘감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잠시 후
야수의 몸을 감싸고 있던 빛이 사라지고 그곳엔 왕관을 쓴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벨은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누구죠? 야수님은 어디로 간 거예요? 놀라지 말아요, 벨. 나예요. 벨은 남자의 두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은 분명 자신을 바라보던 야수의 다정한 눈빛이었어요. 당신이 야수님? 벨, 사실 나는 마녀의 저주에 걸려 야수의 모습을 하고 있던 왕자였어요. 진실한 사랑을 해야만 저주에서 풀리게 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야수의 모습으로는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벨 당신은 사랑은 진실한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벨과 왕자님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행복함이 가득한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죠.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된 둘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